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뉴스에서 홍역이라는 단어 자주 보셨나요? 아니면 6년 만에 최대 경고 같은 섬뜩한 문구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처음엔 홍역? 그게 요즘도 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특히 50대, 60대 어르신들. 난 어릴 때 다 알아서 괜찮아 하고 안이하게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 바로 홍역. 백신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함께 떠나볼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아주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홍역은 결코 과거의 질병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솔직히 홍역, 우리에겐 조금 낯선 질병이죠. 아니, 대한민국은 2014년에 이미 홍역 퇴치 인증까지 받은 깨끗한 나라인데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해외 유입입니다. 요즘 해외여행 안 가시는 분 없잖아요. 툭하면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같은 곳으로 여행 가시는데 이런 곳에서 홍역이 여전히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세계보건기구, 즉 WHO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홍역 환자 수가 무려 36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2022년에 17만 명과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죠. 이는 홍역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지역 가릴 것 없이 홍역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우리가 즐겨 찾는 해외여행지 중 상당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행 갔다가 시원하게 잘 놀았다 하고 돌아오셨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홍역 바이러스를 쓱 데려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감염되는 것을 넘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심지어 병원에서 만나는 취약계층에게까지 이 바이러스가 스르륵 퍼져나가는 거죠. 해외 유입 사례를 통해 가정이나 의료기관 내에서 추가 전파가 발생하는 경우가 실제로도 많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기침 한 번, 공항에서 스친 한 사람 때문에 무방비 상태의 우리 사회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에이, 설마 내가 걸리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2025년 최신 데이터를 보면 국내 홍역 환자 중에 무려 71.4%가 19세 이상 성인이라고 합니다. 놀랍죠? 이는 홍역이 더 이상 어린아이들만의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이 중 65.7%는 백신 접종 이력이 없거나 불분명하다고 해요. 이 통계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성인이라고 해서 홍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오히려 백신 접종 기록이 불확실한 경우가 많아 위험에 더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마치 나는 튼튼하니까 헬멧 안 써도 돼 하고 오토바이 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의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1세 미만 영아들은 홍역에 걸리면 합병증 위험이 정말 높아요. 아직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연령대의 아기들은 우리 성인들의 면역력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성인이 홍역에 걸리면 영아에게 쉽게 전염시킬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갓난아기에게 홍역이 전염되면 폐렴, 중이염, 심지어 뇌염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특히 병원에 근무하시거나 영유아를 자주 접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더욱 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홍역이 대체 어떤 녀석이길래 이렇게 호들갑이냐고요? 홍역은 한마디로 전염병계의 핵폭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하나가 공기 중으로 흩뿌려지면 면역력 없는 사람은 90% 이상 감염될 수 있을 정도로 전염성이 무시무시하게 강해요. 기침 한 번, 재채기 한 번에 바이러스가 사방으로 퍼지는 거죠. 홍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증상이 나타나기까지의 잠복기는 대략 10일에서 14일 정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아무런 증상이 없어서 자신이 감염된 줄 모르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더욱 쉽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숨어 있다가 잠복기가 지나면 슬금슬금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파력과 잠복기의 특성 때문에 홍역은 조용하지만 무섭게 번질 수 있는 질병으로 분류됩니다. 처음엔 감기인 줄 알고 착각하기 쉬워요. 초기 증상, 즉 전구기에는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등 우리가 흔히 겪는 감기 유사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 깊게 입안을 살펴보면 코플릭 반점이라는 아주 작고 흰색 반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반점은 홍역 진단에 매우 중요한 단서이자 홍역의 시그니처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감기인 줄 알고 그냥 넘기다가 며칠 뒤면 갑자기 열이 확 오르면서 얼굴부터 시작해서 온몸으로 붉은 발진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를 발진기라고 부르는데 발열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몸 전체에 걸쳐 울퉁불퉁한 붉은 반점이 나타납니다. 마치 빨간색 물감으로 몸에 그림을 그린 것처럼요. 발진은 보통 얼굴에서 시작하여 목, 몸통, 팔, 다리 순으로 퍼져나가고 서로 합쳐지면서 점점 더 진해집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발진은 나타났던 순서대로 사라지기 시작하며 회복기에 접어들면 열도 내려가고 점차 소멸되니 너무 걱정 마세요. 문제는 합병증입니다. 홍역은 단순히 발진만 생기는 병이 아니에요. 홍역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여러 장기에 침투하여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는 폐렴이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폐렴뿐만 아니라 세균성 폐렴이 동반될 수도 있어 호흡 곤란을 유발하고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이염도 흔하게 발생하며 심한 경우 영구적인 청력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합병증 중 하나는 뇌염입니다. 뇌염은 의식 저하, 경련, 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회복되더라도 신경학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시력에 영향을 미쳐 실명을 유발하는 경우도 보고됩니다. 면역력이 약하거나 영양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이러한 합병증의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만성 질환을 가진 환자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인 사람들에게 홍역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괜히 6년 만에 최대 경고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겠죠? 홍역의 합병증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무시무시한 홍역으로부터나 자신과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백신입니다. 홍역 예방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바로 MMR 백신 접종입니다. MMR 백신은 홍역 미절즈, 볼거리 멈프스, 풍진 루벨러 이 세 가지 질병을 동시에 예방하는 혼합 백신입니다. 표준 접종 일정은 생후 1215개월에 1차 접종을 하고 46세에 2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1차 접종만으로도 약 93%의 예방 효과를 보이며 2차 접종까지 완료하면 면역 획득률이 더욱 높아져 거의 완벽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 항체 양전율은 9,598%에 달한다고 하니 그 효과는 정말 대단하죠. 어릴 때 2차 접종까지 제대로 마쳤다면 홍역에 대한 면역력을 든든하게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여행 자주 가시는 분들, 홍역 유행 국가로 떠나기 전에는 꼭 백신 접종 이력을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추가 접종을 받으세요.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최소 46주 전에 미리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항체가 형성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대, 30대 성인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611개월 된 아기들도 해외로 나갈 때는 최소 2주 전에 1회 접종을 권장합니다. 어린 영아의 경우 표준 접종 일정보다 빠르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가속 접종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홍역 유행 지역으로의 여행 시 특히 권장됩니다. 이 경우에도 이후 표준 접종 일정에 따라 2차 접종을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아기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도 이렇게 신경 써야 하는데 성인이라고 방심할 수 없겠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성인인 우리가 먼저 면역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50대인데 60대인데 나도 맞아야 하나? 네, 맞습니다. 특히 1968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홍역 접종 이력이 불분명하거나 아이 없는 분들은 해외 출국 46주 전에 최소 1회 접종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과거에는 홍역 백신이 널리 보급되지 않았거나 1회 접종만 실시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충분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어릴 때 홍역을 알았다고 해도 그 시기에 홍역이 아닌 다른 발진성 질환을 알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난 어릴 때 홍역 다 알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1967년. 이전 출생자분들은 대부분 자연 감염을 통해 면역력이 생겼을 것으로 간주되어 MMR 접종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출생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의료기관 종사자나 집단 생활을 하는 시설의 직원 등 홍역에 노출될 위험이 크거나 감염 시 전파 위험이 높은 분들은 반드시 면역력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면역 저하자나 임산부의 경우 MMR 백신 접종이 금지되거나 신중해야 하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백신을 맞았나? 안 맞았나? 헷갈리신다고요? 걱정 마세요.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예방접종 도우미 웹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본인의 예방접종 내역을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치면 내가 언제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 상세하게 기록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다니시는 병원이나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의료 기록을 통해 접종 이력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간단한 확인 한 번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투자가 어디 있을까요? 이 과정은 단 몇 분이면 충분하며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켜서 확인해 보세요. 물론 백신만이 전부는 아니겠죠. 개인위생은 언제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홍역은 기침이나 재채기 등 비말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올바른 위생 습관이 중요합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는 꼭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을 지키는 습관을 들이세요. 휴지나 손수건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주변에 비말이 튀지 않도록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사람이 많은 대중교통이나 밀폐된 공간에 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특히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후에 열이 나거나 발진이 생기는 등 홍역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즉시 의료기관에 연락해서 진료를 받으세요. 이때 중요한 건 무턱대고 병원에 찾아가기보다는 먼저 전화로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지시를 따르는 겁니다. 혹시 모를 전파를 막기 위함이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괜히 병원 가서 사람들한테 옮기면 안 되잖아요. 홍역은 신고 대상 감염병이므로 의심 환자 발생 시 보건당국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홍역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전 세계적인 유행 상황과 국내 유입 가능성을 인지하고 백신 접종과 개인위생 수칙만 잘 지킨다면 우리는 이 무서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할 수 있어요. 설마 하는 마음은 이제 그만. 나는 괜찮아라는 막연한 자신감보다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접종 이력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백신 접종 이력을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주저없이 백신을 맞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면역력을 높이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